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도전해보시라고 제가 요거를 좀 주제로 정했고요. 기계설계 산업기사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계 산업기사가 뭐냐면 저희 채널에도 영상이 몇 개 올라갔는데 꼭 검색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기계제도기능사의 다음 버전의 시험이고 요게 다음에 그 유명한 일반 기계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제도기능사 다음에 이제 있는 시험이고요. 중간 보스급의 시험인데 일반 기계기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계제도기능사에서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얘가 한 3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한 30 정도 올라갑니다. 30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체감하시는 분들은. 일단 책 두께로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배가 늘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한 1.5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는 한 5배 정도 두께가, 책 두께가, 페이지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물론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다 완전히 외워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공부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출제 기준에 의하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기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학도 잘 모를 때는 공부 조금만 하면 다 인서울 할 것 같고 하지만 실제 인서울 하려고 그러면 10%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상위 10%라는 건 어디서든 대단한 건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기계기사가 그러니까 찾아보면 누구나 다 딴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뭐 기계하는 사람 찾기도 어렵긴 하지만 이거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죄다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효용성이 좋으니까 따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는 사람도 많고 정보도 많고 하죠. 그래서 다 이것만 도전하는데 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기사를 할 게 아니라 이것만 주구장창 도전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저희 채널에도 왜 그걸 올렸냐면은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이게 따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가산점이 일반 기계기사랑 기계설계 산업기사랑 가산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 이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시고 무조건 이거 뭐 당연히 위에 따면 좋죠. 근데 이제 시간상 그리고 내가 전공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전공자여도 쉽게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이게 좋기 때문에 따라고 그렇게 영상을 많이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산업기사라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능사만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능사 도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능사를 따셨으면은 그 다음에 올라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산업기사를 따기 위한 자격 조건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격 조건을 보니까 일단은 기능사는 자격 제한 조건이 없고요. 산업기사 저희가 이제 볼 게 요거죠. 요거 같은 거 나머지는 잊어버리겠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빼고 자, 산업기사만 보면은 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실무 경력 1년. 여기서 말하는 실무 경력은 기계 설계 말하는 게 아니고 기계 제조업에서 일했으면은 다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이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기계설계 직무 안 했어도 현장직에서 일해도 상관없고 뭐 어쨌든 거기서 일했던 걸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혹은 뭐 제조업에서 일했던 4대 보험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사 취득을 안 했어도 그냥 2년 일했으면은 시험 볼 수 있어요. 혹은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대졸이 아니라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 그 정도만 했어도 할 수 있고요. 유사 다른 직무,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자, 그러니까 산업기사 이상, 산업기사 포함해서 그 정도면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맹점이 있는데 여기에 기능사라 그러면 이거는 기계제도 기능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도 상관없고 기능사급의 모든 기간에 딴 다음에 실무 경력 1년이 기계 쪽에 제조업 쪽에 경력이 있으면 시험 볼 수 있는 경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엔 제가 산업기사 문제가 기능사 문제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기계제도 기능사를 아예 안 따신 분들은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느낌이 안 올 건데 그분들은 이제 요거 정도 설명을 듣고 그냥 더 이상 참고하실 건 없을 거고 기계제도 기능사를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게시판이죠. 저희 이제 채널 게시판에다가 기능사 문제는 5일 내내 올리고 산업기사 문제는 일주일에 1개씩 올리는데 보면은 기능사 문제랑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큰 차이가 없진 않고 이제 문제가 약간 어려워지고 계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실은 제가 시험을 보러 갔다 왔지만 이 문제가 실은 아예 다 틀려도 될 정도로 나머지 것들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한마디로 기계제도 기능사급의 이론 공부만 충분히 했다 그러면 합격하는데 틀려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단원이 기계제도, 기계요소 설계, 여기 설계라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좀 나오죠.
근데 정말 몇 문제 안 나오고 기능사급의 계산 문제 요 정도 계산할 수 있는 거 하면은 그래도 한두 문제 맞추고 나머지는 좀 틀려도 찍어서 맞추기도 하고 뭐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나오고요. 기계설계 산업기사는 개정 이후에 제가 시험 보고 와서 후기 올린 게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은 평면도 측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이제 링게이지인데 이게 이제 기계제도 기능사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각도 측정기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맞추면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 기계제도 기능사에도 있고 산업기사에도 있고, 기계제도 기능사에 나올 수 있는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산업기사에 나온 겁니다. 이런 류의 문제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축용으로 사용되는 한계 게이지는 무엇인가? 봉 게이지, 스냅 게이지, 플러그 게이지 이렇게 있죠. 자, 답은 스냅 게이지죠. 축용으로 사용되는 한계 게이지. 축이 통과되는지 통과되지 않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의 호칭 번호가 이거일 때 08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8 곱하기 5 하게 되면은 안찌름이 나오게 되죠. 안찌름 40 이렇게 나오고 뭐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08이 뭐냐? 안찌름 번호 구하라. 요런 게 08의 의미가 되겠죠. 물론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능사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거, 요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능사에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죠. 이거 산업기사 문제입니다. 산업기사 문제 이전에, 지금은 이제 보건 문제만 존재해야 되죠. 예전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듬질 기호 구하는 거, 줄다듬질이 뭐냐, FF 구하는 거죠. FL이나 FR 이런 것도 기계제도 기능사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 중에 하나고, 거기에도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 표시된 기계재료 기호가 요렇게 나왔을 때 390이 뭐냐, 390. 요게 이제 기능사 문제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해커스 가서 총평할 때 요거 나왔다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최저 인장 강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C가 붙으면 탄소 함유량이 되죠. 앞쪽에 뭐 20C 이렇게 붙었으면은 탄소 함유량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사에 나온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화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누구나 맞추셨을 건데, 기계제도 기능사에도 어려운 문제로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온화 경향으로도 나오고요. 전기 전도율로도 나오기도 하고, 물론 답은 다르죠. 요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보면 칼카나마, 아라천리 준합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온화 경향. 그거 아시는 분들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실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요건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요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담금질 할 때 냉각 효과가 빠른 거, 소금물이죠. 염수. 소금물이 가장 냉각 효과가 빠르죠. 다른 것들도 냉각 효과로 쓰긴 하지만 소금물이 가장 좋다. 이것도 기능사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CAD 문제죠. CAD 문제에 틀린 거, 서피스 모델링. 요거는 이제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 서피스 모델링, 그 다음에 솔리드 모델링, 거기에 대한 특징이고, 질량과 같은 물리적 성질을 구하기 쉬운 건 뭐죠? 솔리드 모델링이죠.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갖다가 혹시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많잖아요. 거기 이제 80문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60문제로 줄었어요. 그리고 기계 공작법이랑 CAD가 다른 곳에 아주 조금 몇 퍼센트 안 되게 포함되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단원이 3개가 돼버렸죠. 그리고 계산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제 꽈락이라는 게 20문제, 20문제, 20문제 이렇게 3개 중에서 여기에서 40%, 그러니까 8문제 이상 맞추게 되면은 꽈락이 아닌 거거든요. 8문제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점수를 좀 많이 얻으시고, 한 군데에서 예를 들자면 기계 요소 설계에서 8문제, 9문제 정도 맞추시고 나머지에서 점수를 좀 많이 얻으시면은 60점 이상 맞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시험 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계제도 기능사 보다는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먼저 따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2개를 준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거는 필기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린 건데, 이게 실기시험이 일반 기계계사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이 있고 작업형이 이렇게 2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산업기사는 필답형이 없습니다. 작업형 시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 시험만 준비하시면 되고,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이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도 저희 채널에 보면 설계 변경 검색하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 이 영상이 가장 유익하신 분들은 이제 기능사를 따신 다음에, 혹은 기능사를 안 땄지만
기능사 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준비를 하셔가지고 산업기사에 도전을 하시면 기계공학과를 안 나오셨어도 요거 정도 따시게 되면은 꽤 자부심 가지고 이력서를 넣으셔도 되고 자격증 이거 땄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고 본인이 보기에도 꽤 뿌듯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기계기사는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몇 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산업기사 따신 다음에 일단 산업기사로 스펙을 좀 어느 정도 맞추시고 좀 이렇게 시간을 활용을 하신 다음에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은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맨날 미래만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현생도 살아야 되잖아요. 현재에 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맞춰 놓은 다음에 천천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신다 그러면 이건 뭐 크게 어려울 거라고 저 생각하진 않습니다. 경력 맞추기도 크게 어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능사 정도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기계설계 산업기사 딸 수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